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이네요. 식민사학 대 서구신학, 식민사학 대 신민사학 그리고 서구신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식민사학, 강단사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식민사학은 곧 강단사학입니다. 사학은 뭡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식민사학이라는 말이 왜 강단사학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을까요? 이게 불행한 사실입니다. 네, 일제시대에 이제 근대 학문이 우리는 일제시대에 처음 접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의 나라 조선을 영구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을 식민지 상태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조작했다, 또 작업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역사도 우리가 과거에 막 대단한 민족의 문명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일에 배우게 되면 당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서 불쌍한 민족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대로 중국의 식민지였고 또 일본의 식민지였고 북쪽에서 우리를 식민지 삼건 남쪽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식민지 삼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늘 작은 나라였고 강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 좋게 말하면 영향을 받으면, 나쁘게 말하면 조정이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겠다고 해서 무슨 그 새로운 일이겠느냐 하면서 그냥 순응하며 살게 만들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과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근대 학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없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식민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식민사학이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이 되었느냐? 강단이란 말은 대학의 강단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대 우리 민족의 역사 이론이 대학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역사 이론으로 그대로 이어졌는가? 이제 그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식민사학 또는 강단사학에서 우리 역사를 몇 년으로 보느냐?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냐? BC 기원전 1100년경에 중국의 저기 은나라, 중국 고대 국가 은나라에서 살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땅으로 와서 기자 조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194년까지 통치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처음부터 처음 천년을 중국 사람이 건너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민지였다. 그리고 BC 94년에 위만이라고 하는 또 여전히 중국 사람입니다. 연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산동반도 쪽에 연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선으로 건너와서 기자 조선을 무너뜨리고 한 100년을 또 다스렸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정치 체계를 구성하여 우리 민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만 조선이 한 100년 만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 그 항우와 유방이 싸워가지고 항우가 이겨서 건설된 한나라가 그 위만 조선을 무너뜨리고 기원전 한 107년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한사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런 것처럼 일제가 조선에 총독부를 세운 것처럼 그런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런데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뜨겁지요. 그 중에
낭난군, 뭐 현도군, 임번군 뭐 이렇게 나가나요? 한사군이 4개예요. 근데 그중에 낭난군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북한의 평양이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리고 한나라의 총독부, 이게 북한 땅을 다 다스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1000년간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의 식민 상태였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일어나 가지고 낭난군도 되찾고 뭐 또 되찾고 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요즘에 중국이 동북공정 하잖아요. 동북공정의 그 목표는 뭡니까? 고구려는 한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중국 민족의 변방 국가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고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 그 전에는 전부 남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고구려가 등장하면 곧 백제, 신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 남쪽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것은 서기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건설한 식민지 임나 일본부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제의 남쪽 부분, 신라의 남쪽 부분, 가야 이런 데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게 일본 일제 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대 역사에 대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이걸 배우면, 이걸 정설로 배우면 우리나라는 보세요. 처음부터 중국이 다스리고 일본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더 우리보다 앞서가는 근대 국가가 빨리 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교육을 이 역사라고 일본 학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야사학, 민족사학이란 말도 우리가 들어봤죠. 제야 그러면 뭐예요? 민주화 운동할 때 공식적 선출되지 않았죠. 자기들이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혁명으로. 그리고 선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하여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그럴 때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가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출되지도 못하고 공식적으로 장관 자리, 뭐 국회의원 자리 이런 데에 진출도 못한 제야 민주화 운동가들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대학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문교부의 지원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연구비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야사학자, 그리고 또는 민족사학자, 또 제야사학, 민족사학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제야사학 또는 민족사학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러니까 저기 식민사관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3,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은 단군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다 이래 버립니다. 근데 제야사학에 의하면 당연히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그러니까 옛날의 조선을 건국했다. 이게 당연히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것도 몇천 년. 그리고 그 전에는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보고에서 그 교육부 장관에게 뭐 환단고기 아시느냐, 환빠 논쟁 아시느냐 해서 이게 그 환단고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환국, 배달국.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건데, 우리 민족이 달랑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 12개의 민족과 12개의 국가들이 거대한 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저 생각은 그래요. 100% 허구다. 아니 허구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소설을 쓸 수 있겠어요? 100% 사실이다. 100% 사실이라고 믿기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소설도 아니고 100% 허구도 아니고 100% 사실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 배달의 결에 이르는데 그 배달이 어디에서 온 배달입니까? 했을 때 난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멍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민족은 쿠팡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쿠팡 민족, 배달을 잘하니까. 이 배달에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니 뭐 배달 결연이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환국이란 말이 조금 달라져서 한국이 된 거 아닌가요? 뭐 저 역사의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꾸 접근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그 제야사학, 민족사학에 의하면 고조선이 단군에 의하여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고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그건 누가 멸망시켰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위만도 이게 중국 정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BC 197년에 위만이 정권을 찬탈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 자체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고조선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식민사학에서는 위만을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정권을 완전히 빼앗은 거라고 보지만, 제야사학에서는 위만이 중국 사람으로서 우리 정권을 뺏었다기보다 뭐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만 조선을 바로 중국 한나라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중국 근데 한나라가 무너뜨리면서 우리 고조선 영역에 한사군 4개의 총독부를 세우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107년. 근데 이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였냐? 제야사학에서는 전부 지금 중국 땅에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민사학에서는 전부 지금 북한 땅에 있었다 이러는 겁니다.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게 아무리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사군이 이게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이 되면서 서서히 이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제야사학에 의하면은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임나일본부는 거짓이다라고 합의를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제시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르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란 건 없고,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4국이 출현했고, 가야가 제일 먼저 멸망했고, 이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제 통일신라의 땅도 식민사학에서는 거의 대동강 이남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대동강 이남 먹으려고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했는가? 그것도 우습잖아요. 통일신라의 땅이 훨씬 컸어야죠. 그래야지 뭐 통일 전쟁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이제 무너지고 후삼국 고려가 등장하고, 그리고 동시에 위에서는 발해가 등장하고, 이제 고려와 발해를 우리 민족의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제야사학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 쪽에서는 발해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씨 조선이 등장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제야사학의 역사 구성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해방이 지금 된 지가 70년인데 왜 지금 제야사학이니 뭐 식민사학이니 이런 역사 전쟁은 왜 합니까? 일제시대에 그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리 역사의 그 스트럭처가 토시, 좀 심한 말로 토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대학교 강단에서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져 버렸냐 하면은, 제가 뭐 신학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우아한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져 버렸냐 하면은, 중국이 지금 고구려 땅은 지금 북한 땅은 다 자기 거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북한이 몰락할 때 지금의 북한 땅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계승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학의 강단의 사학은 동북공정을 내부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언젠가 일본이 또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겠죠. 그들의 꿈 깨야 되는데 그런 꿈을 못 깨잖아요, 지금요. 그 일본에게도 내부에서 지금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강단 사학을 이어오는 일제 식민 사학을 이어오는 대학교의 강단 사학자들은 대학교 교수들과 뭐 교과서 집필자들은 왜 일본 총독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역사 이론을 버리지 못할까? 그들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하면 되겠군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야, 해방된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식민사학 타령이냐?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식민사학의 근거에서 켜켜이 쌓아 올라왔던 학문적 성과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틀렸다고 되는 순간 나 나름 대학자야,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의 학문적 성과 이런 게 전부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야, 해방된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식민사학 타령이냐?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식민사학의 근거에서 켜켜이 쌓아 올라왔던 학문적 성과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틀렸다고 되는 순간 나 나름 대학자야,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의 학문적 성과 이런 게 전부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야, 해방된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식민사학 타령이냐?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식민사학의 근거에서 켜켜이 쌓아 올라왔던 학문적 성과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틀렸다고 되는 순간 나 나름 대학자야,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의 학문적 성과 이런 게 전부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이론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냐? 왜? 대학교에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그것 위에 뭘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 학위를 그것 위에서 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초 위에 대학원 석사를 따고 박사를 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역사 스트럭처가 틀렸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석사학위 날라가고 왜 거짓된 휴지 쪼가리를 쓴 거죠. 박사학위 논문 날라가고 그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자다, 교수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사학자들은 저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저들은 정부가 인정하고서 연구비를 준 적도 없어. 저들은 비전문가야. 마치 의사로 말하면 사이비 의사들이야. 진짜 의사는 병원에 있잖아. 진짜의 역사학자들은 대학에 있어. 저 뭐 향토 사학자, 제자 사학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설 쓰는 거야.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만요. 병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요. 법에 대한 전문가는 법관이요. 역사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역사 교수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이 한 500개 달리는데 500개 중에 99%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 강단 사학자들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만드냐 하면요. 이 똑같은 함정이 장로교 개혁신학 안에도 존재합니다. 장로교 개혁신학 훌륭합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 개혁신학 엄청나게 훌륭한 신학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개혁신학의 아주 표준 문서라고 불리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1648년에 영국의 의회에 의하여 만들어졌죠. 그거 훌륭한 문서예요. 근데 그 안에 7장, 19장 안에 있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The Covenant of Works, 한국말로 행위 언약, 영어로는 The Covenant of Works, 행위의 언약,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담이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아담이 영원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담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어서 영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그 언약의 띠오리가 기독교의 기본과 중심을 허물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거짓입니다. 왜 그런 게 생겨났을까요? 그 시대가 종교개혁으로부터 로마 교회를 물리치고 종교교회로부터 나온 지 아직 한 100년이나 됐을까요? 그럴 때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랬던 전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하늘, 로마 교회의 아주 신학적 전제, 이걸 전문 용어로 스콜라티시즘, 로마 교회의 신학을 스콜라주의라고 하거든요. 왜 스콜라주의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과 접목시켜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로마 교회 신학자들이 신학을 전개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스콜라주의, 스콜라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이성이죠. 논리적인 추론.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항상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기둥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로부터 나올 때 다른 건 많이 버렸는데 그 전제를 못 버린 거예요.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처음에 그 관계를 상정할 때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 서기 한 기원전 1500년경에 1400년경에 율법이 도입되었거든요. 역사 속으로. 근데 아담이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할까요? 그때 무슨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죄를 억제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율법을 보냈는데 아담보다 한참 뒤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율법을 너무 일찍 개입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그게 바로 이제 로마 교회도 그런 잘못된 전제가 있었으니까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주시기로 했다라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나오고 또 우리가 원래 잘 율법을 지켰어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 대신 율법을 잘 지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심 준비론은 행위 언약에서 예수님이 대신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만드신 은혜 언약, 이 두 언약 사이를 인간이 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 언약 하에서 태어난 인간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이 훗날에 다시 만드신 은혜 언약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회심 준비론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능동적 순종도 없고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 잘못된 로마 교회의 그 신학적 전제가 종교개혁자들 특히 청교도들 그리고 초기에 우르스니스 또 베자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 교회 속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담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그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중간적인 상태로 만들어졌고 시험 기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아니 아담이 영생이 없었다는 증거는 뭐냐? 아담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 영생이 있다는 것은 불멸이야 불멸. 아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고 아니 피조물에게 무슨 불멸이라는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피조물에게 불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고. 이렇게 이제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사학도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역사 연구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에게서 배워온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또 그냥 역사 뭐 대학원 정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학만 한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잖아요. 제야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안에 테두리에서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막 찾아내요. 예를 들자면 신라백제 고구려의 그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언제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 지금부터 뭐 1500년 전에 일식이 있었다. 뭐 1500년 전에 태양과 달이 일직선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는지 추적해 보니까 지금 중국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백제도 고구려도 그러다가 후대로 가면은 그 일식을 관측한 장소가 한반도 안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미스테리. 그리고 뭐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땅은 전부 한 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낙랑이라고 하는 곳이 한 6개가 있어요. 그중에 어떤 낙랑군으로 거기서 말하는 낙랑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조선의 영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종합하면 낙랑은 지금의 중국 땅이 있는 게 맞아요. 또 평양으로 뭐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 땅만 지금 고구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평양도 지명이 대략 한 8개인가 6개인가 나오더라고요. 또 압록강도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뭐 압록이라는 그 강의 이름이 한 3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평양, 어떤 압록, 어떤 낙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그 학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장 협소하게 만드는데 유리한 지명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이제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전공자다. 저 사람들은 비전공자다. 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기존의 개혁 신학의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행위 언약 문제에서 똑같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아담이 뭐 시험 기간으로 창조돼. 그럼 그 시험 기간은 1000년이었냐, 10,000년이었냐? 대답 못하죠. 중립적으로 창조되었다. 중립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중립적으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형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형상이? 중립적이란 말은 완전히 의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죄인도 아닌 그 중간 상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의인이요.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담이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영생이 없었던 거다. 아니 하나님 외에 불멸을 하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어요? 흙으로 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면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자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계속 영생의 상태에 머무른 거죠. 그런데 무슨 그때는 불멸이 아니었지 않느냐. 어차피 죽었지 않느냐. 그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했을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 안에서 창조된 아담이 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를 세워요. 시험 기간 통과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려고. 아니 그리고 아담의 마음에 영생을 주는 율법 10계명이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10계명에 나오는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때 우상은 뭐였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고 그때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곰이 부모였습니까? 호랑이가 부모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니 아담과 하와 외에 무슨 여자가 또 있어야지 간음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살인하지 말라.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인이 되고 난 후에 간음이니 살인이니 도적질이니 그런 개별적인 죄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 개혁 신학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고 공식화시킨 이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이론 행위 언약은 이건 생각하고 연구하면은 꼭 일본 식민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면 어쩐다고요? 그게 허물어지면 한번 뭐라고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총신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뭐 존 뭐죠 그 청교도 신학교에 조엘 비키에게서 배우고 왔는데 내가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에서 배우고 왔는데 이 자부심이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야. 이게 표준 문서야. 아니 하나님이 공식이 이게 신앙의 공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표준 문서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지요. 이거 진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자, 오늘 새해 첫날부터 이런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그 식민사학하고 민족사학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잘못된 이 신앙의 가르침을 거기에 또 비교해 보니까 재밌잖아요. 예. 기존 개혁 신학의 행위 언약을 추종하는 자세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나요? 예. 이미 행위 언약은 성경 앞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뭐 표준 문서 표준 얼어 죽을 무슨 표준 문서입니까? 이게 표준 전과입니까? 이게 성경이 표준 문서죠. 성경 외에 표준 문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용어도 잘못됐다고요. 예. 장로교 목사가 뭐 웨스트민스터를 부정하면 장로교가 아니다. 칼빈이 장로교 만들 때 웨스트민스터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장로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게 웨스트민스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지. 야, 새해에는 정말 이런 뻔뻔하고 무지한 말, 표준 문서가 어떻고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성경을 다 연구하고 성경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표준 문서 타령하고 웨스트민스터 타령하는 사람들이 그 타령보다 10배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